합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 2차 정례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개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개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정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려, 경례,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6억 5,954만 3천 원이 증가한 161억 9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액 수입으로는 고연시장 상인의 사무실 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224만 원, 창업공간, 공공요금 입점자 부담금 등 기타 사용료 2,164만 4천 원, 거제사랑 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9,275만 원,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한전 부담금 6억 8,88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등 2개 사업에 7억 4,814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2억 8,717만 원, 제약계청 에너지복지사업기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물가 모니터 요원 수당 등 21개 사업에 29억 2,426만 7천 원, 전입금은 고연시장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 등 2개 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4억 2,602만 3천 원이 증가한 404억 3,7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사업입니다. 거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행사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500만 원,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사실조사 업무 대행 민간 위탁금 1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가관리 사업에는 물가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비 등 사무관리비 590만 원, 물가 모니터 요원 수당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4,675만 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경상남도 공모 선정으로 고연종합시장 화장실 보수 등 10개 사업에 대해 16억 4,4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 분야는 고연시장 버스 전용 주차장 유료화 관리 인건비 3,176만 5천 원, 방역소득 용역 등 사무관리비 9,566만 원, 노후시설 긴급 유지 등 공용운전비 2,922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비 4,5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500만 원, 12개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혁신 지원으로는 고객지원센터 임차료 1,440만 원, 시장 매니저 지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율 상권 운영 및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해 6억 200만 원, 상생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시설 지원 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사랑 상품권은 할인 판매 보증금 등 사무관리비 11억 8,762만 9천 원, 상품권 이벤트 행사 1,000만 원, 위탁 대행 수수료 13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품권 할인 판매 보증금 198억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홍보물 등 1,500만 원, 경영 활성화 프로모션 4천만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비 9,5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1,200만 원, 육성자금 2차 보전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97만 4천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에 6억 원, 노란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에 7,8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3,200만 원,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 금융 지원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076만 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8,106만 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354만 원, 예비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분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 선정 기업에 7천만 원, 사회적 공동체 육성 홍보 영상 제작 및 프로그램에 1,000만 원,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인 구조라 사랑채 운영 공공요금 및 보수비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610만 원, 역량 강화 교육 800만 원, 선진지 개량 및 활동 보상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 청년 주간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6,590만 원, 청년 아카데미 운영 교육비 등 3,345만 원, 청춘 다락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305만 8천 원, 청년 문화 공간 운영을 위한 청년다운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 3,1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거제 청년 도전 지원 프로젝트 청년 활동 지원 등 968만 원, 330페이지입니다. 청년 통계 작성 및 분수 용역 등 2,3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금 9천만 원, 청년 주택 임차 보전금 이자 지원 사업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다드림 청년 통장 지원으로 2억 596만 4천 원, 거제 청년센터 운영, 청년 특강 프로그램 운영에 2,768만 원, 천령 스펙업 지원에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 3,09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 사업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업 지원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2억 1,400만 원, 청년 창업 공간 운영을 위한 임차료, 문화 공연 행사 등 8,146만 7천 원, 메이커 센터 및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비 2억 2천만 원, 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계량기 관리, 사무관리비 1,409만 원, 공고운영비 200만 원, 지신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 위탁 운영비 6억 8,885만 4천 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8억 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1억 1,880만 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지하계층 LED 교체 4천만 원, 안전 지하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154만 원, 서민촌 전기시설 개선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9억 6,546만 천원, 주택지원 사업에 2억 원, 건물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사업 등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통신에 1억 4,825만 4천 원, 고현로 11길 지중화 사업 8억 4,515만 5천 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에 4억 5천만 원,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지중화 사업 통신과 배전 총 15억 4,7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152만 원, 출장여비 1,680만 원, 업무추진비 69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40만 원, 복사기 구입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쓸 예산을 내년도 1년을 잘 또 고민, 고심 또 하셔가지고 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올해 8월부터 9월 해서 26년도 예산 편성 관련 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봤습니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재정 운영 방향이 첫 번째가 효과가 낮은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국도비 등의 의존 재원 예산을 확보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우선 투자 분야의 경제산업 분야가 1순위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선 구조조정 분야에서 축제 행사성 경비를 구조조정을 해달라, 사회단체 등 민간 지원 경비에 대해서 삭감을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민생경제 체감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 분야 육성이 우선 투자 1순위인데 그 안에서도 우리 민생경제과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육성 관련해서 앞에 이제 그 축제 행사성 경비, 사회단체 등 민간 경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줄여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신년 인사회 행사 이거는 뭡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경제 사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신년 인사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년 인사 다 모든 단체에서 다 하는데 상공회의소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가지고 지역에 상공 관련한 기관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년 인사를 하면서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새해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삭감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까? 네,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우리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설문조사 결과 민생경제 체감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는 의미에서 저는 아직도 예산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 1순위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 민생경제 체감형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요거를 잘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옥포에 지난번에 이제 중앙시장 천정부지 관련해서 감사와 업무 보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부분에 이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묶여 있다 보니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관련된 해결책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에 있는 그 이제 위에 천정 부지는 다 뜯어내고 들어가는 부분에 길 부분에 아케이트를 하면 건물 전체도 살고 그리고 있는 외곽 부위에 있는 건물들의 그 부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건물에 들어있는 가게가 지금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불법을 풀어줄 문제가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인회하고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철거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이 다시 다 씌워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게 또- 불법으로 묶이는 게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한 가게가 나가고 나면 네. 그 폐업을 신고를 하면은 다음 가게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려고 하면은 저는 가운데를 없애더라도 통로 부분에 이 부분에 아케이드를 하면은 건물 자체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옥현 상가에 한번 보겠습니다. 옥현 상가에 그게 지금 321페이지에 화장실 보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제 도비하고 매칭해서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환경 개선 사업으로도 지금 지하 주차장 천정 보수 예, 사업이 돼 들어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난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전기 변전실까지 현재 누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건축가하고도 한번 가서 현장을 보기도 했지만은 요거는 이제 건축가에서 하는 업은 아니고 우리 이제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민생경제과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322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 전통시장 소방안전 대행 용역이 있죠. 네, 네. 요거 용역할 때 옥현 상가 그 전기 발전실 부분을 좀 세심히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322페이지에 우리가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있죠. 네, 네. 요 부분이 지금 이제 4,5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4개 시장을 했습니까? 네, 네. 네네네. 이게 이제 안에 내용을 지난번 한번 보기는 봤는데 조금 경상 경비 관리를 좀 철저히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322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3억 잡혀 있는데 네. 우리 지금 그 전통시장이 현재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12개 돼 있습니다. 전체 12개가 되어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3억이면 사실상 금액이 상당히 좀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하셔가지고 아마 전통시장에서 요구하는 리스트업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시고 안전관리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제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시급성이라든지 안전도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프로모션 이게 우리 그 민간 협력형 배달앱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네. 아, 예. 그 위에 이제 지역 상생 지원은 그 푸드존 예, 그 내용이죠. 축제 예, 행사 예, 때 예, 예. 한 거, 예. 이해를 한다고 하셨고 지난번에 네. 출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경남 신용보증재단에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곱하기 15가 되면서 우리가 9월 달에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24억까지 필요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라도 좀 더 요청을 해서 24억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0억이랑 밑에 소상공인 육성 작업 이자 보전금 10억 그리고 밑에 3억 해서 이제 전체 33억이죠. 네네. 예, 예, 예. 33,5천. 예. 예, 예. 그렇게 할 때 위에 부분 출연금을 24억까지 해서 24억 하면은 우리가 곱하기 15가 되니까는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 325페이지에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 금융이 있습니다. 요거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용 등급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예, 네.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총 기금 시골에 한 20억 정도
편성을 하는데 이제 아마 시군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9,3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 하위 20% 이하이신 분들을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이거를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326페이지에 한번 보면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그 우리 정리 추경 때 다 여기 이제 일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우리 지난번 보고할 때 21만 5천 원이 아니고 21만 2,76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네. 최대 금액 지원이 이제 거기까지 해서 자릿수로 해서 13명이 현재 하고 있으니 네. 여기 그런데 지원 근거가 뭡니까?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거기 안에 내용이 이 보험료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27페이지에 우리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관련해서 마을 기업 관련인데 이게 자본 보조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자본 보조 무엇입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예비하고 신규하고 이렇게 차등해가지고 하거든요. 예비는 이제 예비 마을 기업은 이제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1회차 신규는 5천만 원. 2회차 재지정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됩니다. 자본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상이 아니고 지금 자본으로 잡혀 있어서 예. 그래서 뭐를 하려고 마을 기업에 이제 사업계획에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선정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자본은 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경상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 자본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제 마을 기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 계획을 쓸 거 아닙니까? 사업 계획 안에 이제 본인들 이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제 명시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지. 자본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 330페이지에 청년 통계 분석 이거는 2년마다 지금 하는 예산으로 지금 2천만 원이 별도로 지금 들어간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 331페이지에 모다드림이 있습니다. 모다드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청년 지원금이 우리 20만 원을 내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에서 2년간에서 960만 원이 들어가는데 밑에 기타 지원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기타 이 지원금은 지금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기관의 운영비라든지 사업 홍보비 등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실질적인 이제 청년들한테 사업비고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위탁 관련해서 네. 거기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다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가 활성화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저는 이제 자료를 봤는데 지금 뭐 5개 팀에서 또 9개 팀까지 이제 이렇게 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우리 지역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로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저희가 이제 올해 2025년도 성과 공유에 어제 참석을 해가지고 5개 팀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발굴하고 나서 이것서 끝이지 않고 판로까지 좀 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하고 간담회를 조금 통해 가지고 앞으로 판로 개척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련해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 지금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신규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에 이제 신규로 작년에 없는 신규로 요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산 초등학교 지중화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딜레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현재 지금 예산은 지금 잡아놨는데 예. 이게 뭐 겨울 방학 때 지금 방학 때 할 가능합니까? 겁니다. 지금 예, 방학 겨울 때 방학 이제 애들 방학 기간에 이제 굴착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굴착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완료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예.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나 또 학부모들이나 학교나 조금씩 의견이 달랐지 않습니까?
거기 조율이 다 예, 다 해결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학부모에서 아마 교장 선생님께서 이 관련해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안에 설치하는 거를 이제 동의를 얻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번 겨울 방학 네, 때 방학 이제 때 할 하는 겁니다.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성안로 특화거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450m 정도 할 건데 네네. 거기에 이제 지금 차들이 어느 정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예. 우체국이라든지 네. 농협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안 해도 저희가 이제 가보니까 이제 인도하고 차도하고 이제 팽팽하게 돼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화가 되면 조금 이제 도로도 좀 넓어지니까 그나마 이제 교통사고 위험에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시설이라든지 뭐 천천히라든지 뭐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게 네. 가능합니까? 내년에 사업해가지고 예산만 일단 잡아놓고 설계하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의견을 지난번에 이제 1차는 예, 했지 않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그 상인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처음 동의가 들어온 게 거의 그쪽에 있는 상인분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설명할 때도 주민하고 상인분들 다 오시라 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라서 필요하면 저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주민들이 오시면 보통 이제 주민자치나 통장들은 오시는데 상인들이 이제 정말 소수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빠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내용이 이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이미수 의원님. 아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우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네. 우리 고현종합시장 뭐 화장실 보수를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현시장 아케이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아, 요거 예. 우리 그 성당 쪽에 이번 설치할 거. 아, 새로 설치할 예, 예. 부분입니까? 예, 예, 새로 할 겁니다. 예, 공모사업 새로 해가지고. 설치할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 고현 전통시장에 있는 그 아케이트가 예, 오래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 예. 너무 오래됐어요. 20년이 네, 네. 훨씬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로 비가 오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제 보수를 조금 할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 예. 예, 뭐 지금 워낙 당초도 오래되다 없고. 보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안 되면 이제 또 공모 사업을 또 한 번 더 하는 방향으로도 저희가 그러니까 좀 예. 고민을 하고 공모 있습니다. 사업을 해갖고 네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면은 사실은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너무 거기가 지금 막 알지 않습니까? 파이프 네네. 사이로 막 빗물이 흐르고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도 예. 과장님도 얼마나 그 민을 많이 압니다. 그 마치 네네. 그 기둥이라든지 파이프 사이로 일하고 있다. 빨리 보수 공사해라. 간판 사이라도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아케이트에 그게 이제 거의 그 노후화가 돼가 갖고 그 효력성 이런 것들이 거의 떨어지는 그 시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뭐 공모 사업을 하시든지 좀 시비를 하든지 지금 우리 당초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수계를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서 323페이지 보시면 우리 거제사랑 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우리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그 지역 화폐 수수료에 비해서 지금 이게 대행 수수료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 경남 쪽- 비슷합니까 아니면? 정남 쪽에는 일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저희가 판매액에 따라서 예. 0.77%에서 0.44까지 낮추는 거를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체결은 안 됐습니까? 지금 계속 0.77 하고 있는데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할 겁니다. 0.44로요. 예, 그러니까 판매액에 따라서 예, 예, 0. 예. 이게 이렇게 되면은 퍼센트도 크고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예. 받았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게 수수료가 다소 낮은 편인가 아니면은 무난한 편인가 좀 0.44면은 이것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금액 많이- 자체가 많이 워낙 납니다. 크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그쪽하고 조율을 잘 하시가 갖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추셔서 네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324페이지. 요거는 조금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해갖고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우리 거원 쇼핑 화장실 안이 엉망인데 그게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까? 그 개인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예, 그것도 내나 예, 소상공. 소상공인이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내년에 1월 계획을 해가지고 이게 할 신생 거거든요. 1이 그러니까 내년 1월에서 2월입니까? 이게 우리 공고를 1월, 내는데. 1월에서 한 2월 사이에 저희들이 예.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 공고를 낼 거거든요. 예, 예. 공고 내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는데 이런 홍보 이런 부분들이 예. 잘 몰라갖고 신청 안 한 네네.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관련돼가 갖고 뭐 이렇게 그 어차피 시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나온다 1, 2월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돼 갖고 저한테 요즘 자료 좀 예, 제출해 그러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325페이지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신청 건수가 저조합니까? 우리 노란우산 공제 희망 요 부분이 장려금 지원. 이게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 예, 아마 그 월 2만 원씩 1년간 저희가 예, 하거든요. 그래 대상도 3억 이하인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금 적게 돼서 저희가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신청이 더 되면은 이게 또 정액해갖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까? 잠시만 이거는 사업비는 작년에 똑같습니다. 사비가 예, 예,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9,800 아닙니까? 예, 작년 7,800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전년도 9,800에 올해 7,800 해갖고 삭감이 2,000대 있는데 그건 한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챙겨 보시고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년 인사 행사 지원 500만 올해 예산이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대로네. 예, 조금 올리려 했는데 또 예.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좀 못 올렸습니다. 예. 행사는 처음에 작년에 이 예산 처음 반영됐을 때 사실 저희 막 말들이 좀 있었는데 행사 가보니까 뭐 신년 인사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좀 괜찮은 듯 싶어서 떡국 하여튼 잘 얻어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날 돈이 뭐 얼마 받았는데 좀 뭐 더 들었다는 얘기 들어서 혹시 예산 증감이 있었을까 했는데 저희는 올렸는데 조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에는 17명이 위원회 위원이었는데 네. 10명으로 줄은 겁니까? 이게 아마 20명 이내로 이내로 하게 돼 하고 돼 있어요. 있고 이건 또 비상설이라서 그렇죠. 사안이 있으면 이제 또 그래서 제가 또 구성해가지고 여쭤보는 때문에, 거는 예, 예. 17명이었을 때는 아마 그 관계자들이 17명을 채워서 했을 텐데 비상설로 되다 보니까 그때 그 인원 구성이 좀 어려워서 인원수를 줄였나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 예. 왜냐하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비상설이 되면 상설 비상설에 뭐 일장 있긴 하나 비상설 되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때 들어와야 될 위원들의 목들이 그때 당시 구성이 어려워서 회의는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좀 인원이 줄었나라는 걱정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데 네. 아무튼 대책위원회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있고 뭐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하여튼 좀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밑에 물가 모니터 요원들은 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착한 가격 업소 예, 홍보 발굴하고 하고, 예, 그분들이신 물가, 거지요. 예, 예. 물가가 오르는가 이런 것도 이제 다니면서 가격도 한번 그렇습니다. 알아보고 이제 그분들이 하겠습니다. 8명이라는 얘기인데 네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착한 가격 업소가 몇 개죠? 과장님? 53개입니다. 네. 53개. 늘었네요. 예, 그렇죠?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근데 작년 올해나 모니터 요원들은 8명 그대로고 네네. 혹시 이분들의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중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건 없나요? 그런 업소가 건 늘면 없습니다. 일도 늘어날 텐데 이제 그렇지는 지역 않나요? 변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달에 4번 정도 나가서 이제 물가 그렇죠.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은 없다 이 얘기신 거죠? 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착하게 나아지는 예, 거잖아요. 이런 업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그 착한 가격 업소의 날을 한번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뭐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겠습니다. 제가 한번 왜냐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쨌든가 네. 착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가게인데 어쨌든가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쓰레기 봉투 주고 뭐 앞치마 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날을 지정하면 일부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어리죠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아, 예, 별로 그래, 나쁜 알겠습니다. 사업 같지는 예, 않고 하고 아, 또 도리에도 근거한 바가 있고 하니까 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제가 하나 이거는 이제 궁금해서 321쪽 밑에 보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 네. 작년에는 이걸 저희가 4회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됐었어요. 예. 근데 올해는 이제 1회로 한 이유는 올해는 그럼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뭐 대규모 점포가 생긴다거나 뭐 예. 변경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예상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그렇게, 될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규모 점포가 막 들어오고 이렇게 좀 해야겠어요. 예, 서로 또 가는 상생 건데 또 이게 이런 것도 조금 조금 아쉬움이 하고, 들어서 예.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2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올해는 매니저 사업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시장 패키지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매니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옥포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패키지로 해가지고 매니저 사업을 받았고 네네. 거제 읍내 시장은 저희가 시비로 할 해가지고 거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제 좀 안 되는 곳에 이제 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거 3천만 원이면은 인건비 정도 그 인건비인 때문에. 예, 예. 건데 그럼 다른 데서는 기존에 매니저가 있었던 데서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지금 좀 잘 되는 부분은 네. 좀 자구책으로 하고 알아서 있고. 상인에서 조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곳에는 이제 저희가 매니저를 옥현 상가에 그리 말씀드렸는데. 옥현 상가 아무튼 뭐 일은 막 하고 싶은데 예. 내부적으로 상인 회장님 이런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이러니까 너무 맞아요. 안타깝고 공모 사업 한번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자기들 이제 스스로가 잘 안 되니 부서가 힘든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 행정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하면 네. 또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또 옥현 상가나 그 오래된 그 상인회가 있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 부서에서 행정적 지원 저희들이 이런 조금 것들은 지원을 좀 해드립니다. 네, 예. 빈틈없이 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325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한번 보면 혹시 올해 우리 시가 그런 게 나왔을까요? 부서별로 이렇게 구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 통계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그거는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해마다 예, 이제 예. 그 목표를 세울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네네. 물어봤던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한 6.7% 목표 구매율인데 저는 올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이제 공공기관 시의회 사무국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시의회 사무국이 올해 뭐 얼마치를 구매하겠다 목표를 세웠으면 아마 실제 구매율이 있을 거거든요. 부서별로 그런 좀 자료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올해 거를? 올해 거는 아마 조금 있어요. 내년 초쯤 되면 안 나올까 싶은데 집계해가지고. 그럼 예. 그렇게 예, 되면 이 우리 그 예산 편성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그거는 안 된 걸로 알고 안 되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사회적 예. 경제기업 제품은 예. 구매를 해야 되는 예, 의무가 저희들 있습니다. 많이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부서별로 많이 하고 조금 있습니다. 예. 하시고 네, 시의 사무국도 좀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구매하겠다 해서 실제로 얼마나 구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자료가 되면 네네. 원래 그 자료는 연간 언제까지 해서 하고 이렇게 뭐 수치적인 그러니까 날짜는 없는 겁니까? 아마 뭐 분기별로 이렇게 얼마 정도는 조금 해라 연 계획이 있을 거고 그쵸.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들 일단 주시고 네. 한번 챙겨보고 부서별로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실제 구매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335쪽에 이제 경상남도가 제6차 에너지 계획이 끝났어요. 20년, 25년이죠. 6차, 7차 계획을 수립할 건데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는 아마 자체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과장님 일단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네네. 또 어찌됐든 뭐 그래서 태양광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사업이 어쨌든가 많아서. 지금 정권이 네. 바뀌고 이런 에너지 계획에 대한 것들이 네. 좀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네. 시가 좀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세부 계획을 한번 네, 세워보도록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는 좀 예.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네. 드리고 그 밑에 보면 335쪽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한다는데 이 안전시설은 뭔가요 혹시? 전기 관련해 가지고 노후된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이런 거 이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아동 시설에 한 5개소 그쪽에다가 이제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점검이라든지 시설 개선 이런 걸 해줄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 뭔가를 물건을 구매해서 어디 주는 게 아니라 네, 시설 전기, 자체를 예, 예. 음. 전기 화재니까 이제 전선 관련 그래 이런 왜냐하면 부분에, 제가 예. 들어준 게 그 전기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률이 예,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전기 화재 예방 안전 시설이 있어서 저는 네네. 사실 이제 그렇게 지원되는 건 줄 모르고 어쨌든간 나라나 시에서는 그 안전 계층에 대해서 이제 뭐지 안전용품 제공하여야 한다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보면 오래된 콘센트 네네. 그리고 이제 멀티탭이 뭐 가중됐을 그러니까, 때 예. 그리고 이제 그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이 가열되는 이런 것들 네. 때문에 화재가 많이 네. 일어난다 해서 혹시나 저는 이렇게 지원 사업이 아니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구매해서 노인 세대나 장애인 세대에 조금 예. 그렇게 되는 건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소아 연구도 저희들도 필요하면 그 제공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예. 것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아동시설 5개소에 예. 전기화재 시설 하는 사업이다. 예. 예. 소아 연구 이런 거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기보다 실제적으로 그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네. 오래된 멀티탭, 콘센트 이런 것들 교체해 주는 거에 세대들이 더 좋아한다는 그렇죠. 예. 배선이나 그렇다. 분전반 이런 예, 것도 다 그렇죠. 예, 사업에 그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부서랑 또 준적될 수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있어서 한번 네네.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요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그 민생경제과는 과장님 어쨌든간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뭐 소상공인이라도 착한 가격업소라든지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도 사실은 조금 더 취약 안전 계층에 이렇게 조금 예산들이 많이 좀 책정되면 좋겠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 올해 그 앞에까지 예산을 쭉 보면 그냥 좀 일편적인 예산 편성이 좀 많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민생경제과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특히 소상공인이 어렵고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일편적인 예산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우리 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러니 이번에는 이런 예산들이 좀 더 특별하게 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뭐 일자 추경 때나 이렇게 취약계층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더 시비를 보태서 챙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날이 차가워지면 좀 더 소외되는 계층들이 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좀 민생경제과가 좀 더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양 의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제일 첫 번째 하는 과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네. 네, 일단 세입 예산서 31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거제 고현시장 상인의 사무실 사용료 24만 원 1년치입니까? 네, 1년치입니다. 뭐 한 달에 그럼 2만 약 한 2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건물시가 표준액을 해가지고 2만 원 제가- 정도 됩니까? 예, 그럼 그 정도. 다른 상인의 사무실은 공공재산이 아닌 사무실인가 봐요? 저희도 이제 임대를 저희가 해가지고 네. 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면 거제 옥포나- 읍내시장이라든지 옥포, 옥포 같은 예. 경우에 거제시가 예, 그 건물 건물 임대를 해가지고 공간을 임대를 해서 해가지고 그분들이 상인애들이 사용할 쓸 수 있게 있게끔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별도의 사용료나 이런 건 세입에 잡히지 않는다 이 네네. 말씀인 것 네. 같은데 고현시장 그 상인에는 내나 우리 공공 그 고현시장 버스 버스 주차장. 주차장 예. 거기 말하는 거죠. 아니 말고 저쪽에 그 주차장 밑에 보면 상인의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거고, 저희 건물이고, 그 저 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거기 주차장 옆에 보면 조그만 아, 상인의 네네네. 예, 그쪽에 그- 조그만 아, 상인 네네. 작습니다. 아, 예, 예. 주차장 네네 어딘지 알겠습니다. 예, 그 공간입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우리 그 세입에 그 관광버스 주차장 사용료는 따로 안 잡았는데 네네, 전에 나중에 추경에 잡으실 말씀하셔가지고. 거라고 예, 하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2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네. 예, 그 내용은 세부 여기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전통시장은 매년 그 상인회에서 이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그 추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있죠. 현대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이제 당첨되는 시장별로 하고, 예, 네네. 공모 신청에서는 상인에서 하고 시행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이제 시장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상인회 회원이나 임원의 변동사항, 예. 네. 그다음에 전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 및 경영 혁신 사업 등 추진 실적인데 여기에 시설 현대화 사업은 우리 시가 민생 지원과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보고 사항은 아니다 이 네, 말씀인가요? 네. 예. 그러면 상인회에서 이제 뭐 공모 사업을 그 신청해 가지고 신청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네. 이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의 상인에서보다는 이제 공모가 뜨면은 상인에서 이제 신청 주체는 이제 상인회가 되거든요. 상인에서 하고 사업은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모 사업에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조례 제25, 29조 보고 및 자료 제출 이거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네, 그건 저기 상인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호 상인의 회원과 임원 변동사항, 제2호 전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 및 경영 혁신 사업 등 추진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조금 사업 돼 가지고 상인에서 직접 이제 보조 사업자가 되어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런 그러면 경우, 예, 혼란 이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이걸 조례를 정비해 주십시오. 단 지금 이제 어쨌든 사업 신청은 상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상인에서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이 조례 확인하시고 네. 보완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한번- 저는 이 조례대로라면 상인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네. 조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21페이지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인건비가 3천만 원 증액이 이게 신설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 예, 고연버스 주차장 신규 예, 예, 맞습니까? 신규 신규입니다. 사업이죠. 예, 예. 자, 고연버스 주차장은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대형 버스 2면, 예. 승용차 10면, 승용차 10대 될 수 있고요. 장애인용이 한 면 이렇게 되어서 총 13면이에요. 네. 3면인데 주차장 시스템은 무인정산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인력, 기간제 등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게 무인 정산이지만 에러 나는 경우가 조금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설 관리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한 명을 자, 그러면 그 버스 13면 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그것도 무인정산 시스템인데 혹시나 에러가 나거나 민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기간제 인력을 3천만 원 편성해서 쓴다는 겁니까? 네, 관리 예, 주차요원으로. 예. 아니 이게 이 예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서 주차비를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무인정산 시스템 이거 그때 공사가 이걸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공사에서도 인원을 한 명 충원해 달라 요청을 해서 예, 저희가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협의가 잘 그러면 안 됐습니다. 예. 그럼 이 한 사람이 무인정산 시스템만 확인하고 하루 종일 있는다는 거죠? 네, 예,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녁 네. 9시부터 6시까지. 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지금 우리 예산 이게 맞습니까? 참 저희가 이제 그 인건비 책정할 때도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40억 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버스 2대, 승용차 10개, 장애인 1명. 거기다가 이제 이 관리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이상의 들은 인건비를 지출한다?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아마 이거는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이게 무인정산 시스템만 확인하기 위해서 한 명을 거기 상주시킨다 이 말입니까? 뭐 관리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이제 상인회에서 이제 관리를 해왔는데 상인회에서도 이제 그 인력 없이는 조금 이 관리가 좀 어렵다는 또 그런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한 사람이 이제 하기에는 업무가 조금 양은 좀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요 네. 주요 시설의 특산품 판매장, 화장실, 상인 교육장, 주차장 이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하는 겁니까? 다 관리하는 겁니까? 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주차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주 업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주차 관리 때문에 이제 채용하는 주차장 거라서 때문입니까? 그 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함입니까? 이제 전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차장 이제 관리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 업무만 아유, 예. 참 진짜 예산을 정말 제가 그 민생 우리 그 저 사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사회 배려자들을 위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우리 지역의 정말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자 보전해달라고 그렇게 진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걸 뭐 희망복지재단에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업무 차이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할게 들어간 아니라서, 예산은 예. 정말 진짜 온갖 절차와 뭐 진짜 핑계를 다 대시더니 지금 여기 주차장에 이 기간제를 3,100만 원 주고 한 명을 써요? 의원님 아까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2차 보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이제 해주죠. 이제 올해 하는데 희망복지재단 예산 저희가 할 수 있는 아닙니까? 저소득층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희망복지재단하고 과장님. 연계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그러면 있지 그분들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지금 주차장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예산은 편성되었을지 짐작은 갑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24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자금 2차 보전 지원과 저신용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금 이거는 이제 어쨌든 전체 예산이 중간에 보시면 2차 보전금이 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금 우리가 1년 해주던 걸 2년 네, 확대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저신용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금도 1년 하던 걸 2년. 2년으로 3%까지 이내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지금 증액된 걸 보면 되겠습니까? 네, 생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에는 창업하고 운영 네네. 자금만 됐는데 생계까지 같이 생계까지 이제 들어갔어요. 포함이 네네. 되었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그나마 이제 이걸로 우리가 좀 예, 예. 제도권 안으로 이제 좀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소상공인 그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20억 하죠. 그 다음에 2차 보전 소상공인 육성자 2차 보전 10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3억 들어가요. 네.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 그 지원의 10억은 우리가 융자 규모가 300억이죠, 그지? 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빌려줄 이자. 대출을 해주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네, 거지 3% 않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신용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대출을 받습니까? 일반 금융권에서는 이분들한테 대출을 해주질 않습니다.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말 신용이 낮아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거제에 지난 우리 조선업 위기 이후로 거제가 굉장히 그 비율이 높았고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어디에도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해주는 데가 미소금융사. 거기 어디죠? 신용금융위원회인가? 위원회. 서민금융진흥위원회에서 우리가 휴먼 계좌에 있는 그 돈을 모아서 기금으로 해서 그런 열악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지원 금액이 약 23억이 됩니다. 즉 일반 금융권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저 신용 소상공인들에게 23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출 23억은 거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녹아내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시는 그나마 예산을 그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고 이제는 생계비까지 그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서민금융진흥원 그 수행기관에서 거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하고 그냥 통영이나 고성하겠다면 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행정과 일반 금융권에서 외면하는 이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나마 정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서민금융진흥원 그 사업 수행 기관이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거제에 있고 그 기관에서 통영 고성까지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중에 거제가 가장 많게 23억 정도 그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그 일반 소상공인 그러니까 신용이 낮지 않은 소상공인과 동등하게 지금 이자 보전을 3% 이상 해주고 있어서 이건 정말 잘 하시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 빠진 부분이 아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지금 희망복지재단 사업비로 올해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해박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분들에 대한 외면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좀 하여튼 그분들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332페이지 거제시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 사업도 이거 우리 신규 사업이죠. 네,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잠시만요. 1억 9,500 해서 1억 3,500이 지금 청년 일경험 수당 지원이고 뭐 일머리 교육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네, 이게 작년에는 10명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10명 했었고 내년에 30명으로 이제 확대되는 바람에 이제 사업비가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이게 네. 30명으로 지금 하겠다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 공기관 등에 대한 그 경상적 위탁 사업비니까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네 하면 거기서 사업을 수행합니까? 예, 사업을 수행할 겁니다. 네. 일단은 관내 19세 이상 39세 19세 이하 이하, 네. 미취업 청년에게 네. 3개월 동안 네. 일 경험을 시키겠다. 네네. 월 150만 원을 주면서 네. 30명한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그 기관을 그러니까 사업장을 섭외를 해서 네.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는 네. 그냥 예산만 그냥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예산 지원하고 저희가 홍보하고 예.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2025년 올해 10명을 했는데 네. 이 10명이 거제의 기업에 3개월 동안 그 일 경험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거제 10개 기업체가 맞습니까? 지금 6개 기업에서 참여를 했고 예. 네. 거기서 10명이 이제 10명이 예, 예. 6개 기업에 신청을 해서 3개월 동안 일 경험을 하고 그 후에 네.
후에 그 계속, 3개월 후에는 예. 어떻게 됩니까? 계속 뭐 일 잘하면 계속 채용하는 기업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을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씨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에 우리 씨는 네네. 매칭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아유, 이런 예산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겨 참 날까 하는 참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맞습니다. 이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일머리는 누가 진짜 일머리 교육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는 2025년에 10개 기업에 6개 기업에 10명이 했는데 그 후에 이 사업이 끝난 뒤에 이 청년들이 그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확인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해야 되죠. 네네. 예. 좀 확인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 그다음에 33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가 지금 한 3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예, 이거는 기존에 우리 그 아주동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아주동 하고 지금 옥포도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예, 옥포도 하고 옥포도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지금 그렇죠. 네. 그럼 이 예산은 현재 우리 시는 아주동까지 계획하고 예, 예산을 편성하시는 내년에 겁니까? 예, 아주하고 옥포하고 이제 이쪽 그러니까 하고 고연 있는 쪽 옥포하고 예, 예, 고연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예. 그러면 아주동에서 예를 들면 뭐 능포나 뭐 장충포까지는 지금 이 안 예산으로는 들어가 지금 안 되는 있습니다. 거죠. 네네. 그럼 지금 아주까지 예산이 되어 예, 있다라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이제 배관이 깔려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아주까지만 지금 네.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아까 중요하게 한 의원이 또 짚으셨는데 과장님 우리 그 에너지 조례 제5조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이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의 기조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에너지 계획은 지금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5년마다 최소 5년마다는 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누가 봐도 아 우리 거제시는 에너지 계획을 이제 계획적으로 이걸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구나라는 좀 믿음과 신뢰를 좀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예산도 좀 나중에 추경이라도 검토해서 네. 올려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지금 하단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도 전환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 10건 이게 앞전에 우리 10건 도 공모 사업 신청이 10건 다 예, 다 선정된 된 거, 사업이죠.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제가 앞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상권 활성화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제가 각 시장 각 상권별로 요구사항 대응 전략을 조금 담아달라는 말씀도 네네. 드렸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전환으로 도 전환 사업으로 된 우리 시설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1억 이상 되면 이게 우리 자체 환경 개선 사업보다는 11호는 환경 개선 사업보다는 공모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억 이상 되면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 비용 이런 부분도 네. 어떻게 좀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용역비는 저희가 따로 확보한 건 없고 예, 이제 예. 예, 사업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년에 또 뭐 예를 아케이트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는 확보하실 겁니까? 예, 추경에 좀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예.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지금 10억이 되어 있어서 도비 60%, 시비 40% 되어 네. 있는데 뭐 이번에 뭐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통인시장 같은 경우에 네. 아케이드가 잘 돼 있는데 아케이드 교체 공사를 할 거라고 있더라고요. 예.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럼 우리 지금 고현시장 아케이드하고 비교도 안 되고 저희들이 보기엔 상당히 상태가 좋은데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케이드 교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고현시장 지금 기존 아케이드는 노후화됐고 이게 개보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우리가 용역비를 한번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시설연대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와 주시는 게 맞다. 제가 뭐 그 전에는 보수를 해서 좀 더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 통일시장 가서 보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옥현상가 주차장 천정 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번 저를 불러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상인회에서 불러서 가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시설연대 사업으로 가야 될 정도의 규모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자체 11원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고 공모 사업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그렇게 네.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면 고현 종합시장 외내벽 도색 이게 지금 공사 사업 범위가 외벽 내벽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잠시만요. 321페이지. 321페이지 우리 그 시설연대 사업 우리 이번에 네. 선정된 것 중에 그 위에서 세 번째 옥현상가 옥포국제시장 그 밑에 고현종합시장 예 321페이지 고현종합시장 외내벽 도색 다 같이 안 하고 바깥하고 다 같이 하는 걸로 돼 그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외벽만 하고 내벽은 아닐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래서 지금 네. 내벽도 너무 오래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벽은 지금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 부분 만약에 내벽 같은 게 도색 비용 추가 확보가 필요하면 네. 뭐 이게 아마 우리가 환경 개선 사업으로 11호 해야 될 사업인지 네, 아니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벽은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 알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골목형 상자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심의위원회 통해서 지정이 네네. 되고 있는데 뭐 당초 예산은 아니지만 추경에 네. 골목형 상점과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네. 지금 원하는 거는 온누리 가맹점이지만 그래도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상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상인회 회장님들 통해서 네. 그런 의견을 조금 받아보십시오. 그래야지 좀 특색 있는 골목형 상점화가 되고 하니까 우리 조례나 이런 데서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업 중에서 뭐 어떤 사업을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324페이지 소상공인 지역 상생 지원 이게 500만 원 되는 게 김영규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니까 지역 활성화 푸드존 뭐 그거 맞습니까? 요 500만 원 예산이 예, 행사할 때. 행사할 예, 때 예. 이거는 저는 뭐 이번에 우리가 선거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장님 먹거리 부서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점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취지입니다. 그 사업 예, 취지니까 예, 예. 이거는 확대할 필요도 있고 외부에서 예. 들어와 가지고 뭐 동일하게 뭐 맞습니다. 파전 예. 팔고 뭐 도토리 팔고 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거기 들어와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뭐 이번에는 가서 보니까 좀 짜임새도 있고 예. 뭐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굴죽치하고 같이 하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관광버스 주차장에 디지털 전통시장 우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죠. 예, 2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그 앞에서 설문조사할 때 우리가 축제 행사성 경비, 민간단체 보조금, 경상경비 등 관리를 철저해라 해서 그 민간단체 보조금 증가를 억제해서 산출 근거, 기대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를 원천 차단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24페이지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이 1,200만 원입니다. 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른 이제 체육인의 날, 체육인의 뭐 이런 데 다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200만 원으로 너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또 사용하기 나름이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산출근거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갔을 때 기대 효과는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뭐 체육은 체육 행사를 한다든지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 공연이라든지 기타 전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는 바깥에 프리마켓 일부 조금 있고 안에서는 그냥 식사 뭐 이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가지고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교육도 넣고 좀 다양하게 좀 교육하고 단어도 이게 1,2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줄일 수 있는 거 줄여야 됩니다. 예.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저기 뭐야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한번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17쪽에 거제사랑 상품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9,275만 원. 뭐 간략하게 한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담당 팀장님 답변. 예. 저희가 그 지류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35억 정도가 요유 자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기 예탁을 한 사항입니다. 지류 35억 판매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320쪽에 저기 좀 설명이 있기도 했지만 지역 지식 재상 창출 지원 국가 직접 지원 또 여기에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년도에도 7천만 원을 예. 저희가 예산 투입을 했고 보통 이게 경남 도내에 다른 창원 진주라든지 이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이 예산이 계속 포함이 되고 있고요. 사업 실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IP 창출 지원이라든지 특허, 포장 디자인, 뭐 홍보 영상 제작 이런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 말이 많이 어려워요. 예,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24쪽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프로모션 이 말도 참 어렵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해부터 저희가 공공 배달앱 먹개비와 그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사랑 상품권 탑재까지 되었는데 요 배달앱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멍깨비 홍보비네요. 네.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 하여튼 이 내용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네. 근데 이 제목만 보고 이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뭐 매출을 정대하거나 고객 유치를 위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의미구나라고 프로모션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먹개비 지원이네요. 알겠습니다. 먹개비 지원보다는 음. 이제 먹개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제 입점을 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을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쿠폰이라든지 뭐 웬만해서 예, 그런 거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네. 하여튼 그 제목하고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사업 내용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어졌어. 어쨌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다음 모다드림 청량 통장 지원이 331쪽에 많이 늘어났네요. 사업비가. 또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세요?
331쪽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네, 청년지원팀장 유지입니다. 예, 저 모다드림 같은 경우는 그 매월 청년이 20만 원씩 적립하고 2년 만기 예, 예, 이후에 그건, 예, 알아요. 지원을 받는데 네. 저희 그 2024년 가입자가 2026년도에 만기되어서 예. 48명이 저 1억 8,240만 원을 이제 청년지원금으로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청입됐습니다. 모다드림 청년 통장 20만 원씩 해서 만기. 앞서 말한 그런 내용을 예.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2년 뒤에 받기 때문에 만기금을 수령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어져서 2년 970.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336쪽에 신재생 건물 지원 사업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혹시 대상이 선정이 되어졌나요? 예, 팀장님. 예, MH팀장 반지입니다. 대상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진짜 이것 또한 에너지공단에 선정되고 나면 예, 저희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 태안화 같은 경우는 20kW까지만 지원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 개소당 거의 한 840만 원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4개소 정도 거의 지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이 되어지죠?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정 절차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우리 그 지방비는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예. 에너지 공단에 거의 뭐 선착순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떻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질문 먼저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골목 상점과 같은 경우 지금 온누리 가맹점으로 신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에 우리 소상공인 보호 지원 조례 제 4조 5에 보면 공공 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조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골목형 상점가에 위치하고 있는 상점들이 온누리 가맹점이 되면 공공 배달앱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정리가 네네.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네네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누리 상품권 자체가 우리 거제사랑 상품권은 지역에 쓰고 그 다음에 요식업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온누리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줘야지 지역에 있는 요식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이게 실험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앞전에 뭐 용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요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뭐 깨비하고 예. 외식업 지부하고 예. 이제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아마 외식업 지부에서 예. 필요한 거를 조금 홍보용 물품으로 예, 조금 예. 지원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도 보라든지 앞치마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예.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깨비 측에서 홍보용으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하나 제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옥수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금 확보해 달라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계속 하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주변에 부지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시고 뭐 가능하면 용역비를 한번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예,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첨언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인시장 버스 주차장 관리건에 대해서 제가 7월 1일자에 왔을 때 시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자고 저한테 지시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좀 많이 챙겨봤는데 지금 답이 없을 정도의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 최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한 명을 고용해서 3,300을 들여서 그 12대 주차장 관리하는데 그렇게 돈을 써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하려고 해봤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도 직원 한 명을 요청했습니다. 인건비가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상인회에서 무료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뭐 매일은 아니지만 하시는데 이분들도 이제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지금 현재 우리 차단기를 설치해서 예산까지 투입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현재 지나가다 보면 항상 차는 들어와 있는데 무료로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한 명을 채용해서 일단 유료화해서 뭐 수입은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체 면적을 그 시설물까지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우리 일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좀 요청드리고요. 혹시 또 예산 삭감될 가시면 걱정되는데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이거든요. 우리가 뭐 어업, 그리고 농업, 모든 분야의 기념일이 있듯이 이 기념 행사도 보니까 2023년도부터 계속 1,2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 이런 행사적 경비를 줄이자는 부분 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 권익 신장과 그분들 때문에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표창도 하고 그날 하루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좀 예산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가 없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 일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조선지원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668만 4천 원이 감소한 9억 1,8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 국고 보조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2천만 원, 기숙사 임차 지원 1억 8천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 8,179만 1천 원 등 9개 사업에 9억 9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436만 8천 원이 감소한 170억 4,9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선박뉴스 정기구독료 250만 원, 기업 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국제조선 해양수출 상담회 부담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목명 해양플랜트 연구소 인근에 추진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센터 구축 4차년도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중소조선 생산공정 핵심 및 MRO 지원 연구시설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및 육성입니다.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 사업 지원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 공고 경남 산업고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산업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8천만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참석 수당 280만 원, 공인노무사 운영수당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연수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금 2억 9,052만 원, 주차장 추가확보공사 5천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따른 수용비 9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위탁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노동자 근익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일반 운영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청 노동자 기후재난 예방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3,1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제작 2천만 원, 외국인 노동자 지역 역사 문화 탐방 2천만 원, 외국인 노동자 한글 교실 3,280만 원 등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결혼날 행사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4억 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성공기 및 모니터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제로비 23억 8,7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예비 등에 2,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예비, 제로비 등에 7억 4,6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1,9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임차로 지원 보조금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긴급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1억 2,982만 6천 원, 일반 운영비 3,920만 원, 제로비 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7년부터 2030년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대 조선소 훈련기간 훈련생 훈련장려금 1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부담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채용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제로비 등 12억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신임 경비원 가정 이타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지원과 기본경비 5,5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지원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시간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